제주도 바다에는 고양이가 산다로 시작하는 컨텐츠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죠? 제주도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고양이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양이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시캣, 과연 바닷가 고양이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바다에는 고양이가 산다. 야, 제주도에서 고양이를 고냉이라고 하는데 제주 고냉이 그 잡채입니다. 둘은 모녀 사이다. 콧수염이 났지만 이 녀석은 딸고양이다. 어미고양이는 이 바다에서 2년 역시 여러분, 모녀가 함께 산다 아시죠? 고양이들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육아가 가능한 그런 집단이다. 보통 제가 맨날 고양이들을 단독 생활하니까 합사할 때 힘들어요, 맨날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모계사회로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덩치 큰 녀석이 남편 고양이다. 아빠 고양이?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 이 아빠 고양이들은 모계사회 근처에 왔을 때 맨날 팽당합니다. 저리 가! 네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되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앞에 전제가 깔렸어요. 평소랑 다르게 오늘은 반갑게 맞이했다. 이야, 무슨 날이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힘겹게 무언가를 꺼내오는 딸고양이. 자, 풀숲에 이야, 새끼장이 이렇게 있구나. 아무래도 이제 첫 출산이다 보니까 돌보는 게 좀 서툴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는 것 자체도 정말로 이 모계사의 어떤 특징. 이거는 근데 영역지를 좀 옮기기로 했나 봐요. 뭔가 기존에 있었던 곳이 조금 낯선 어떤 외부 자극이나 이런 게 좀 잦았나 보다.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리고 서둘러 남은 새끼들을 데리러 떠난다. 딸이 못 믿어온 어미고양이도 서둘러 뒤를 따른다. 이번에도 어떻게 친정 엄마가 제가 새끼 목덜미는 잘 물고 올지 잘 이동할지 이런 게 놓이지가 않으니까 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못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와, 머리끄댕이를 물고 가고 근데 저 이거 약간 이제 조금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빠잖아요. 아이들 분유 먹이고 나면 트림을 꼭 시켜야 되는데 제가 두들기고 있는 게 등인지 엉덩이인지 어깨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딸 고양이도 완전 지금 육묘 초보여가지고 목덜미를 딱 물어야지 새끼 고양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힘이 쏙 빠진 상태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은 급해요. 아무데나 물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물린 상태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가 아닌데. 이 어미 고양이가 출산을 하고 새끼들을 돌보다가 왜 이소를 할까? 원래 이 친구들을 돌보던 장소에서 잘 케어를 하다가도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있다거나 낯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있다거나 해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느꼈을 때 다음 장소로 이 친구들을 다 옮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 바닷가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다양한 자극 요인, 위험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자주 이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꼬꼬마 많이 컸다. 우리 사냥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발톱 갈아야죠. 엄마 고양이가 하는 거 이때는 스펀지처럼 싹 빨아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면 일단 그렇죠. 인간은 낯선 존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바로 그냥 화들짝 자기만의 그 은신처로 숨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될성 불렀네. 코수염 친구. 뭐 이런 자극이 있어도 됐고 마이웨이. 이렇게 이제 겁 없는 친구들이 있고,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 달라요. 이걸 보면 고양이 성격도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삼색이가 되게 영리하네요. 지형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기를 건너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되게 걱정이 가득해요. 이거 어떡하지? 안전한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있는 두 모녀 고양이들 보면 졸린다, 애들 잘 있네, 엄청 편안해 하거든요. 바다 고양이가 다 수속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후천적 수속성?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든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엄마와 딸 고양이도 새끼 때는 지금의 새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별반 다르지 않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까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차오르는 바닷물. 근데 이제는 발 디딜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노란 녀석은 물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요 시기에 고양이들이 너무 천방지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엄청나게 조심성이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소개했던 영역 반경 이외의 지역까지 마음대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부르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다 근처로 모여듭니다. 이걸 통해서 어미 고양이들은 이제 새끼 고양이들을 통제하고 여러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짜긴 하지만 먹을만하다. 이 바닷물을 소량씩 먹어보는데 혀 놀림 보이시나요? 에떼떼떼떼 에떼떼떼떼짜. 고양이들도 바닷물만큼 짜면 계속 먹지는 않습니다. 이 물을 계속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이런 경우에 바닷가에 있는 친구들은 주변에 돌에 고여있는 빗물을 마신다거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에서 시작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담수를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씩 맛을 보거나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털에 묻어있는 이 소금기 같은 경우에도 그루밍을 하면서 몸에 있는 약간의 소금기를 먹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충분한 담수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교적 건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바닷가 환경에서 지내는 이 친구들에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기와 진드기로 인한 질병을 막기 위해 구충제를 준비했다. 그렇지. 심장사상충과 이 진드기 관리, 외부기생충 관리를 위해서 지금 구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고양이들을 보면 파도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너무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를 이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날씨적인 요소, 특히나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고 습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성 전염병들이 돌았을 때, 이 허피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눈병이 온다거나 호흡기 질병이 왔다가 2차적으로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상태가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새로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 아픈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약해진 친구들, 그리고 심하게 아픈 친구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도태될 수도 있지만, 근데 구원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켄따겜님과 베베 집사님이 이 친구들을 구조해서 새끼 고양이들을 임보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다행이네요. 영역 싸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술을 받고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이야, 저희 돈가스 먹고 온 거죠? 근데 무슨 돈가스 먹고 온 장면이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양이 통도시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어미 고양이들이 계속 임신을 하게 되고 고양이들 간의 영역 다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화를 시켜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고양이 그리고 아들 고양이 둘이 나란히 중성화 수술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영역 싸움이 반복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싸움을 하면서 고양이들이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에 의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상황, 이게 물고 핥히고 하는 과정 중에 고양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단순히 싸움 예방이라기보다는 질병 예방과 집단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역지 내에서의 평화, 너무 과밀한 고양이 묘구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노력 끝에 이제 남은 친구들도 다 중성화 수술을 거의 마무리하셨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것처럼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시케 채널의 바다 근처에 사는 고양이들.
바닷가에서 사는 우리 야생의 고양이들은 어떤 생활 패턴과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늘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그 부분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구조가 된 이 새끼 고양이들도 정말 좋은 보호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반려묘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고 나니까 제주도 가고 싶네요.